그래도 전적으로 국내보다는 조금 더 독립운동하기가 네. 여건이 좀 더 좋았던 거죠. 네네. 그랬다 그래서 토벌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요. 독립군이. 조양천에 독립군 2명이 숨어 들어옵니다. 네. 이제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일본군에 쫓기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숨어 들어오니까 할아버지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좀 조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개중에는 한족들도 살거든요. 네. 조선족끼리만 독립군은 이제 몇몇 사람은 이제 숨겨졌죠. 그냥 숨겨주면 안 되니까 꼭꼭 숨겨졌죠. 찾으면 다 죽으니까 독립군도 죽고 숨겨진 사람 다 죽으니까 숨겼어요. 문제는 할아버지가 기냥하겠다는 안 되겠으니까 촌장이다 보니까 일장기를 들고 이제 만세를 불렀죠. 마을 사람 다 데리고 그냥 하면 다 뒤지니까 뒤고 네. 이제 불태우자 하니까 일장을 들고 독립군을 살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저 할아버지가 살던 아버지가 살던 그런 마을들은 좀 불태워지는 게 좀 면했겠죠. 면했는데 다른 학교에 있는 2개 학교는 좀 다 없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그래갖고 이때부터 이제 실현이 생기고 네. 때가 되니까 이제 그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되다 보니까 투지 개혁이 일어나면서 땅을 다 빼앗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중국에서도 저런 네. 거예요? 북한에 있는 토지 개혁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토지 개혁 때 중국에 있는 지주들이 토지를 무상 몰수하는 거예요? 다 무상 몰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빼는 거죠. 이건 뭐 북한이 토지 무상 몰수한 거는 중국에서 배워온 거네요. 그렇죠. 중국이 먼저 토지 개혁 먼저 하고요. 그때 악질 지주는 청산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근데 10개를 가졌다. 그러면 악질 지주는 10개에서 9개 뺏고 1개라만 남겨줘요. 네. 그다음에 비교적 좀 착한 일 했다. 그러면은 차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차량. 그 다음에 악질 지주는 죽이고 한 300에서 500만에 죽였대요. 토지 개혁 때. 그러니까 슬슬 이제 그때부터 학살이 시작됩니다. 주로 젊은 사람 위주로. 나이 든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 위주로 먼저 잡아다가 한 사람씩 이제 데려다가 이제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쫓아와서 요거는 이제 큰아버지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참어 있는 데서 죽이려고 끌고 갔는데 참어가 이렇게 파져 있지 않습니까? 네. 파져 있다 보니까 이제 큰아버지가 확 밀치고 도망을 칠 거죠. 도망을 쳐서 계산툰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게 계산툰이 바로 할아버지 살던 데서 용종을 거쳐서 계산툰까지 철길에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양천진이 좀 연길에서 가까운 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촌에서 도강을 해가지고 그렇죠. 도망을 해서 들어가는 이제 가면은 회령 넘어서 산길로 해서 이제 청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길 가까운 루트거든요. 청진까지 네, 가는. 네. 우리 형제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도 압박이 올 거 아니에요. 또 형 어디 갔냐? 찾아와라. 압박이 시작되니까 이제 우리 아버님도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탈출하다가 너무 추워갖고 우리 아버님이 나룻배 밑에서 좀 주무신 거죠. 주무시고 계시는데 누가 막 깨우더래요. 네. 누가 깨우냐 이렇게 봤더니 한참 자고 있는데 막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럼 막 야단을 씌시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우리 네. 아버님의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증조 할아버지가 막 깨우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더니 죽기 직전에 막 너무 추워서 그냥 계속 주무셨으면은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렇죠. 할아버지가 깨우셔서 우리 아버님도 이제 계산통을 통해서 이제 청진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때 우리 아버님은 다 동상에 걸려갖고요. 네. 발 다 동상 걸리고 하셔갖고 젊으셨을 때도 발톱이 다 빠지셔갖고 네. 발톱이 이렇게 허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빠져갖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청진으로 우리가 좀 가게 돼요. 네. 청진으로 가게 되는데 경성부 위에가 이제 청진인데 논이나 뭐 논밭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 고향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청진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죠. 배가 있고 예. 바다가 있으니까 그쵸. 바다를 뜯어먹자라고 그렇죠. 하고 예. 아무래도 여기 바닷가 지역으로 그렇죠. 정착을 하게 되네요. 예. 아무래도 네. 여기서는 전 막노동이라도 네. 할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도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다 탈출해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 증조 할머니 내려오시고 그 전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만주에서 돌아가셨고요. 40년도에 돌아가셨고 80세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다 이제 증조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다 오고되기 이제 청년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고향으로 왔다가 또 없으면 다시 청진 왔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48년도까지 청진에 있게 됩니다. 근데 청진에 1948년도에 전염병에 돌게 됩니다. 네. 이미 저 1988년이라면 김일성의 치하에 있을 그렇죠. 때네요. 그래 시야에 있는 거죠. 아무래도 뭐 성분이 나쁘니까 뭐 끌려다니고 뭐 계속 뭐 압박을 받았겠죠. 그래도 중국에 있는 공산당보다 약했대요. 아 북한이. 그렇죠. 약간 중국이 더 그때 지랄을 그렇죠. 받았다는 지랄 거네요. 받았대요. 그래도 여기는 친척들이 많다 보니까 좀 봐주고 중국 공산당보다 훨씬 약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1948년도에 이제 전염병 장티푸스가 돌게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온 가족이 다 뭐 한꺼번에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 들고 또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증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가 초상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그다음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래서 차근차근 그냥 다 그냥 옛날에는 진짜 전염병 한 번 그렇죠. 걸면 약이 없어서 죽는 것밖에 없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식들도 걸리고 해서 5명이 돌아가셨대요. 네. 오로지 우리 둘째 큰아버지만 안 걸리셨대요. 그렇게 하고 전염병 지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 고향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고향에 내려오셔서 토굴 생활도 하시고 하여튼 그럼 그 선생님이 말하시는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그거는 경성부죠. 경성으로 내려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경성부에 네. 내려왔다는 얘기죠. 여기도 또 뭐 동상당 또 빨갱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라 들어가라 하면서 사람 못 살게 못 굴죠. 살게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청진보다는 여기가 좀 난 게 네. 여기는 좀 친척들이 많으니까 눈 감아주고 그렇죠?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나마 더 눈 감아주고 토굴에 가 있어라. 내가 없다 할게 하고 너 숨어 있는 거죠. 남자들은 다 토굴에 있고 그래서 좀 토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 2년 가까이 남자들이 2년 동안. 아주 상당 기간 공상치가에서 토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 토굴 생활을 하다가 유교나고 유엔군이 북상하게 되거든요. 11월 26일 날 천진이 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천진이 수복이 됐는데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좁잖아요. 원산하고 평양까지 이렇게 좁거든요. 네. 근데 올라갈수록 이렇게 커져요. 네.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커지니까 전선이 그 100m씩 길게 200m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그때 창준에서는 좀 중공군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때부터는 좀 막 긴급하게 이제 장진호가 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수한다 하니까 그때부터 막 피난민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때 당시 저렇게 유엔군과 네. 미국군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끊임없이 내려왔던 저 피난민들이 얼마나 현명하고 얼마나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었을까.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생각을 다 기똥차게 했을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선택 때문에 그 후대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 조상들은 왜 북쪽에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저런 데서 보따리짐을 개나리 보찜을 그렇죠. 지고 피난민 행렬에 합류해가지고 그 유명한 함흥의 그 어디죠? 그렇죠. 흥남부두에서 그렇죠. 배 타고 내려오신 그때 그분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배에 그렇게 무조건 태워달라고 애골복골했을까? 막 그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쳐요. 이 사람들이 공산당을 알겠어요? 민주주의를 알겠어요? 뭘 잘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그렇죠. 거죠. 근데 무슨 느낌으로 따라왔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못 살게 보니까. 너무 못 살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왜 거기 있었을까? 구박하면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진들은 많이 보지만은 이 사진이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은 앞에 소달구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달구지가 아주 극심한 정체를 믿게 돼요. 단순하게 이 소달구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평지일 때는 괜찮아요. 네. 골짜기일 때는 사람들이 오직 이 골짜기 사이로밖에 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평지일 때는 그냥 논밭으로 양옆으로 갈 수가 네. 피난할 수가 있거든요. 골짜기일 때는 이 달구지 끈 사람들 때문에 욕을 많이 들었대요. 저 끌고 와서 피난 못 가게 한다고. 지금 보면은 추석 때나 이렇게 네. 차량 정체되지 않습니까? 그거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싶어도 사람들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 소 달구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기부터 쭉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달구지 내려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겨울이 되니까 11월 26일이면 전 겨울이 그 청진의 겨울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많이 춥죠. 어느 저는 정도- 9월 달에 탈북할 때도 제가 패딩 그때 춥습니까? 그럼 11월 26일이면 굉장히 춥습니까? 굉장히 춥죠. 굉장히 춥습니까? 북한은 11월 초, 네. 10월 말이면 김장이 다 끝나니까요. 아버님들이 다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네. 깐나기부터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그래갖고 전 다 내려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같이 내려왔대요. 네. 중간에. 내려오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그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바로 하늘에서 삐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삐라가 내려오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삐라인데 삐라에서 뭐라고 쓰냐면은 남자들만 피난하라. 젊은 남자들만 피난하라. 나머지는 그냥 집에 돌아가라. 우리가 금방 다시 북진에서 올라왔다니까 남자들만 내려와라. 이렇게 삐라가 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엔 쪽에서 그렇죠. 잘못한 거네. 그런 저 그때는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올라갈 줄 알았지. 금방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되니까 피난민들이 많으니까 유엔군들이 철수를 못하는 거예요. 유엔군도 피난민만 철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도 같이 그렇죠. 철수를 못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삐레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네가 철수하려고 그렇죠. 시간을 그렇죠. 시간을 보내려고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유엔군에 철수하려면은 창비는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이게 사실 이 삐라가 부러져서 우리가 가족들만 내려왔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큰아버지가 전 방송에서 들은 적 없어요 이게. 이 얘기를 듣고 싶어 막아로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꼭 잘 그렇죠. 말하셨어요. 이게 진짜 우리 아버님, 큰아버님이 가족 두고 싶어서 두고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 같이 내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너무 춥고 삐라에서 금방 올라온다 하니까 네. 그래서 금방 올라올 줄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고향 어디 가 있어라 네. 하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남들만 내려오게 된 거죠. 맞아요. 이거 보고 우리 큰아버지가 너무 눈물로 흘리고 진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야,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다 데리고 그냥 내가 왜 막 두고 오냐. 켜도. 그렇죠. 내가 왜 두고 오냐 가족들을. 막힐 줄 몰랐던 거죠. 이네들 내가 왜 두고 오냐 가족들을. 실향면 내려갔더니 사마스럽이 독전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평생 들은 거예요. 큰아버님이 아버님하고. 그래서 이제 5남 1녀 중에서 미성년자들 동생 둘 빼고 4형제만 탈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 게 흥남이에요. 흥남. 남자니까 그래도 흥남 철수에서 가까스로 이제 그 미군 배를 타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려와갖고 젊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열불 나니까 같이 치고 올라간다. 그 육군 지원했어요. 지원이 될까요? 북한에서 왔으니까 또 안 됐겠죠. 그렇죠. 공산당 빨갱이인 줄 알고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군에도 못 들어가요. 젊으니까 국민방위군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 위주로 이렇게 뽑았어요. 후방부면 직급으로 보면 예비군이죠. 갑자기 이렇게 코끝이 막 시큰해지네요. 옛날에 그때 오신 분들도 굉장히 이런 이념의 갈등 그렇죠. 때문에 북한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차별이라고 할 수 있나? 하여튼 이런 거를 많이 당하셨네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래도 빨갱이인지 모르니까. 예? 아니 이게 공산 훨씬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심해져. 짊어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방위군이라는 데는 좀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방위군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50만 명 중에 12만 명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고 20만 명이 동상에 걸리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도저히 있다가는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야 이것도 여기 있을 게 못 된다. 차라리 죽더라도 나가서 죽자. 그것도 탈출합니다. 빠져나가서 이제 부산에 도착을 해서 4형제들이 돈이 좀 빨리 모아지죠. 돈을 모아갖고 양복점을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전 구호물자리들이 많이 오는데 양복이 우리 그 체형에 안 맞거든요. 맞아요. 엄청 크겠죠. 그냥 미국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그렇죠. 우리가 또 잘 먹고 멋진했기 그렇죠. 때문에 체격이 그때도 많이 그렇죠. 왜소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중고니까 뭐 홀랑하는 걸 어떻게 줘요. 그렇죠. 거기다가 하니까 뭐 기술이 있으니까 뭐 기술자 좀 불러다가 양복점 장사를 시작해요. 전 잠시 돈을 좀 모으는가 싶었는데 또 사건이 터져요. 국제시장에 그렇죠.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 해서 그럼 저게 전쟁 당시네요. 그렇죠. 전쟁 그렇죠. 네. 전쟁이 당시에 양복점 하시다가 화재 나가 다 털어먹고 도저히 이제 털어버리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시작하는데 국제시장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 털어먹었으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낫겠다. 우와. 그렇죠. 그래서 조상님들이 그때 서울로 다 올라가는 다 이제 겁니까? 우리 다 그렇죠. 정리하고? 그렇죠. 이제 다 해서 이제 정리하고 사람들이 한경도 사람들이 그렇죠. 생활력 하나 그렇죠. 끝내주네요. 그렇죠. 부산까지 하여튼 왔다가 서울로. 그렇죠. 서울로 오는 거죠. 그 한경도 사람뿐만이 아니라 실향민들이 평안도 사람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을주에 양복점도 하시다가 저게 지금 그렇죠. 을지로에서 을지로에 있는 어머님이 하시던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 을지로에 있는 양복점을 제가 했더니 을지로 양복점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뭐 저렇게 크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자그마하게 했겠죠. 그래서 양복점 하시다가 큰 아버지는 그 삼각지에 이제 가구점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첫째 누나하고 큰아버지의 첫째 아들하고 같은 날 태어나요. 같은 연도에. 같은 삼각지 로타리 밑에 가구점 거기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우리 제일 큰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글을 쓰셔갖고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이 뭐 목사님도 많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호소적 사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맥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 기자도 하시고 글을 쓰셨어요 주로. 뭐 그때 뭐 기자하고 뭐 글 쓰시는 분들이 뭐 돈을 벌었겠어요. 거의 이제 돈을 못 벌고 그냥 돈을 거의 못 버시고 우리 이제 둘째 큰아버님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이제 하시고 넷째 또 이렇게 같이 계시고 그렇게 해서 좀 돈을 버신 것 같아요. 이거는 1957년도에 한참 지난데 추석 때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제 북한산이거든요. 그때는 인증각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없었었나 보죠. 그렇죠. 그때는 없었어요. 갈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게 휴전선 가까워서 북한산성에 가면은 멀리서만 해도 볼 수 있으니까. 북한에도 그렇죠. 얼마나 그랬어요. 산에 저렇게 올라가서 저걸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진에 제일 갓난쟁이가 지금 66세예요.
나머지가 이제 다 70세 넘었고 저기 그렇게 지금 돼갖고 학생 모자 쓰고 있는 저분들은 분들은 우리 북한에서 태어나서 넘어온 그렇죠. 거예요? 넘어온 올해 우리 남자니까 일가, 그들이 그렇죠, 다 남자분. 데리고 그렇죠. 내려온 거. 예, 그렇죠. 뭐 형제들 저기 일가 친척이고요. 그럼 저기 있는 분들은 다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렇죠. 거예요? 남자들은 다 깐난쟁이 말고 4명 앉아있는 네, 중에서 그 오른쪽에 첫 번째가 우리 형이고 네. 두 번째는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네. 예, 저분은 내려오다가 작은아버님이 폭격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래도 피난 내려올 때 조용히 내려오는 건 아니거든요. 포탄 떨어져 갖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작은 아버님이. 그래서 이제 일가 친척들이 다 돌봐서 키웠어요. 야,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 생활하시고요. 저 형이 지금 한 77세 좀 가까이 될 겁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우리 아버님 얘기를 제가 잠깐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저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저 도적 회개하고서 제식기 원하네 이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 찬송가 싫었어요. 도적이라는데 아버지가 도적이라는 사람 누가 좋겠어요. 예?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죠. 유치원 다닐 때난가요? 그때 전후로 해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늦을 때면은 집에서 전 침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맞고 이렇게 제가 막내거든요. 사형제 중에서. 그러면 저는 같이 잤어요. 아버님하고. 어리다 보니까 막내다 보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루는 그런데 뭐 누구 이름을 부르시면서 북한에 있는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몰랐죠. 자주 좀 어렸을 때 이제 등장이 되는 거죠. 그러려니 했어요. 모르죠. 뭐 형이 있는지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은 아버지가 그 이뻐하시면서 아이고 북한에 있는 누구하고 똑같다고 성격도 똑같고 고집 부르는 거 똑같고 내가 땡깡 부르는 거 똑같다고 하면서 너무나 이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 기차 타고 뭐 옛날에는 기차 탈 때 막 천천히 이렇게 기차 이렇게 떠나거든요. 그러면 막 뛰어라 그래갖고 막 뛰면 같이 뛰다가 잘 뛴다. 그냥 기차 탁 태워서 이렇게 같이 타고 올라가고 북한에 이제 7살 때 두고 내려갔죠. 형이 7살, 누나가 5살 그때 두고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남자인데 왜 못 데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7살이라도 좀 어리고 엄마가 있고 하니까 좀 금방 올라올 줄 아는 거죠. 삐라만 믿고. 그래갖고 초등학교 뭐 몇 학년 되니까 야, 너 지나가면 북한에 네 형이 있다. 응?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중학교 돼서 제가 요 사진이 중학교 1학년 사진인데 1974년 사진입니다. 이게 사진이 안 나오네. 예.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저 사진만인 게 아니라 가족들 사진이 있으니까 형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사촌 형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저게 이제 제일 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둘째, 셋째, 넷째 형제하고 우리 사촌들 모인 사진이에요. 이제 여기 사진이 그 복숭아밭도 있고 배경에 얼핏 보면은 저기 소가 2마리가 있습니다. 젖소가 2마리. 이제 형들이 지금 안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945년에 이제 땅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1974년이니까 거의 이제 30년, 29년 만이죠. 정확하게 29년인데 30년 만에 다시 이제 농부로 돌아온 거예요. 네. 가구 좀 간두고. 농사짓는 농부. 그렇죠.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북한 가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북한에 그때만 해도 이제 누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응? 형은 뭐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면서 누나도 있다. 몇 살 차이, 몇 년생이다. 그러면서 작은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이제 작은아버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생이네. 동생 있는지를 몰랐어. 안 알려준 거예요, 아버님 세대에서. 그때만 해도 연자제가 있었어요, 연자제가. 네. 연자제가 있어서 북한에 형제제나 뭐나 있어갖고 뭐 이렇게 불이익이 당할까봐 연자제나 혹시 우리가 뭐